시작됐던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유골이 125년 만에 동학농민군의 최대 전승지인 전주에 안치됐습니다. 도내 4년제 대학과 지역 거점 국립대학들이 마련한 입시 설명회가 열려 수험생들이 적성에 맞는 전공을 찾아보고 학과를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단오를 앞두고 국가무형문화재와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들의 부채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처형됐던 농민군 지도자의 유골이 전주 완산칠봉에 마련된 추모관에 안장됐습니다. 일본군의 목숨을 잃은 지 125년 만에 동학농민혁명의 최대 전승지인 전주에서 편히 잠들게 됐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지도자의 유골이 전주 역사박물관 수장고에서 나옵니다. 엄숙한 발인의식이 끝나고 운구차는 동학농민혁명의 전승지인 전주성의 풍남문 광장으로 향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 쓰러졌던 동학농민군을 기리는 노제에 이어 농민군 지도자를 태운 꽃상여가 거리를 행진합니다. 농민군 지도자의 유골은 동학농민군의 격전지였던 전주 완산칠봉에 마련된 추모관에 안장됐습니다. 전주가 동학농민혁명의 성지로 거듭나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1995년 일본 북해도 대학 박물관에서 발견된 농민군 지도자의 유골은 이듬해 국내로 봉환됐지만 안식처를 찾지 못했습니다. 23년 동안 6차례에 걸쳐 안장 사업을 추진했지만 이뤄지지 못했고 최근에는 전남 진도군이 유골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무주 구천을 떠돌던 원원이 이제 편안하니 영면을 할 수 있는 이 자리를 만들게 돼서 정말 기쁘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길이길이 퍼져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는 오는 11일 전주 화야기를 기념하는 행사를 여는 등 아시아 최초로 근대 민주주의를 실현했던 동학농민혁명의 위상을 재조명하는 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대학 진학을 앞둔 고등학생들에게 다양한 학과 정보를 제공하는 색다른 입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고등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막연함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전북대에서 열린 전공체험 학과 탐방 입시 설명회. 90개가 넘는 학과별로 부스를 마련해 예비 대학생들을 맞았습니다. 학과에 대한 소개와 고등학생의 궁금증을 대학생들이 친절히 상담해 줍니다. 공공인자 학부에 들어가서 어떤 걸 배우고 어떤 진로를 선택하면 나아가겠나요? 저희 과는 법과 행정을 배워요. 그래서 졸업을 하게 되면 로스쿨에 진학을 하게 되거나 행정고시나 입법고시를 준비하는 분들도 많고. 고등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꿈에 맞는 학과를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특히 졸업 후 취업률이 높은 학과에는 상담을 원하는 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평소에 관심이 있던 과들이었는데 그냥 어떤 거 배우는지 듣게 되고 저랑 관련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갈 수 있는지 알게 되어서 너무 좋아요. 간호학과에서 무엇을 하는지 더 다양하게 들을 수 있어서 더 좋았고요. 간호학과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계기가 되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입시 설명회에서는 학과 탐방 외에도 수시 모집 대비 입시 정보 제공, 모의 면접 등 다양한 행사가 함께 열렸습니다. 학과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궁금하고 관심이 있는 그런 곳에 방문을 해가지고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듣고 미리 선배들한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도내 4년제 대학 외에도 전남대와 제주대 등 지역 거점 국립대들도 상담 부스를 마련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학과를 탐방하고 전공을 체험할 수 있는 색다른 입시 설명회가 학생들의 꿈을 구체화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오는 7일은 음력 5월 5일 단오인데요. 단오를 앞두고 전주 부채 명인들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고향에 돌아온 전묘화가 김주철은 36번째 개인전을 엽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부채살만 50개로 100번 접히는 부채부터 화려한 단호선 그리고 합죽선까지 단오를 앞두고 전주 부채의 맥을 이어온 명인들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김동식,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방화선 등 부채 명인 10명의 작품들입니다. 단오날 더위를 슬기롭게 이겨내라며 선물로 주고받던 선조들의 세시 풍속을 돌아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부채는 귀족 문화와 서민 문화가 복합되어 있는 필수품이자 그다음에 패션의 하나의 가장 중요한 아이템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수많은 점으로 그림을 완성하는 전묘화가 김주철. 올해 초 독일 국제미술대전에서 2등상을 받을 만큼 세계적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전주 출신 작가입니다. 지난해 고향에 정착한 김주철이 36번째 개인전을 갖습니다. 독일 미술대전 수상 작품을 비롯해 남천교 야경 등 25점이 관람객들을 만납니다. 다시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림을 즐겨야지 이거를 가지고 내가 고민할 게 아니구나. 그런 게 좀 많이 바뀌었죠. 아기자기한 도자기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투박하면서도 화려한 멋을 뽐내기도 합니다. 같은 대학 도예 다독과 졸업 동기들이 모인 도랑다랑의 4번째 전시회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북의 미분양 주택이 지난 12월부터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북의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2월 1,607채에서 지난 2월 1,415채, 4월에는 1,205채로 줄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군산이 422채로 가장 많고 완주 358채, 전주가 113채였으며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가 841채였습니다. 전국에서 레지오넬라증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라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50명의 레지오넬라증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레지오넬라증은 냉각탑 등에서 증식한 레지오넬라균이 호흡기로 들어가서 발생하며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납니다. 전북에서는 지난해 모두 5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1명이 숨졌습니다. 국회 공전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회 이용호 의원은 양당의 대립은 내년 총선을 앞둔 기싸움에 불과하다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여당은 패스트트랙을 사과하고 자한당은 조건 없이 국회로 들어와 시급한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두 정당 모두 국회를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보해야 한다면서 여야 지도부의 냉정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해경이 지난 30일 부안군 위도 부근 해상에서 전복된 8톤급 어선 덕진호를 인양했습니다. 해경은 오늘 오전 8시부터 6시간 동안의 인양 작업으로 끌어올린 덕진호를 군산의 조선소로 옮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선박안전기술공단과 함께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합동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덕진호는 어제 아침 6시쯤 부안군 위도 북쪽 9km 해상에서 스크루에 필 로프가 감겨 뒤집힌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스피치 심리학센터가 주최한 표현하는 세상 콘서트가 오늘 전주 한병문화관에서 열렸습니다. 사랑을 표현해 따뜻하고 배려하는 사회를 만든다는 취지에서 열린 오늘 콘서트에서는 50명이 참석해 가족 사랑과 배려를 주제로 한 의견을 3분 안팎으로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내륙 곳곳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맑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무주 29도, 전주가 28도까지 올라가며 오늘보다 3도가량 높은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월요일인 모레부터는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가겠고 목요일에는 한 차례 비가 오겠습니다.